이제 본격적으로 뉴 노멀 시대에 RPA로 무장하는 기업 사례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한국항공우주산업입니다. 실제 RPA를 도입하고 운영한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최용석 한국항공우주산업 팀장님의 강연을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의 ICT 융합실 ICT 기획팀의 팀장 최용석입니다. 사천에서 지금 4시간 정도를 운전을 해서 와가지고 지금 이제 한국항공우주산업 RPA 구축 사례를 지금 발표하게 되는데, 이제 팬데믹 시제에 맞게끔 저희들이 지금 오프라인으로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 추세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온라인으로 찾아뵙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번 발표에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인사이트를 좀 얻어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발표의 순서는 저희들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일단 소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인트로,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진행했었던 RPA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이제 종합적인 이제 시사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발표 중에 제가 이제 좀 사투리를 쓴다거나 아니면 이제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을 때 이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오프라인으로 할 때보다는 현장감이 좀 떨어지고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한 답을 전달드리지 못하겠지만, 지금 주관하시는 이제 조직하고 업체와 이야기를 해서 오프라인으로 하실 때 만나 뵐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발표를 시작드리기 전에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를 보여드리고 동영상을 하나 시청하고 본격적인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영상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꿈꾸지 않습니다. 꿈을 실현시킵니다. 우리는 상상하지 않습니다.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항공기 출고를 위해 수백만 장의 도면을 그리고 최초의 비행을 위해 수많은 시간을 묵묵히 준비해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성장시키며 미래로의 비상을 준비해왔습니다. 하늘을 향한 노력, 가능성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항공기 개발에서 글로벌 민항기 제작사의 핵심 파트너로 성장해온 시간들, 이제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하늘을 지키고 더 나아가 세계의 하늘을 누빕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부심이 되었지만 이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기술로 더 안전한 하늘을 만들고 세계와의 경쟁 속에서 스스로를 더 강하게 키워갑니다. 그동안 더 빠르게, 더 높이, 더 멀리 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왔다면 이제 우리는 그 기술의 가치를 생각합니다. 삶을 변화시키고 보다 스마트한 세상을 열기 위해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할 때 기술은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열정과 기술이 만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고 상상력과 현실이 만나 미래의 하늘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이 꿈꿔온 하늘을 우리가 만들어갑니다. 꿈을 넘어 현실로, 미래로 날아오르다. 카이. 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일단 국내에서 유일하게 항공기 종합체계업체란 이제 개발부터 시작해서 이제 생산, 그다음에 후속 지원 전 분야에 대한 이제 항공기에 관련된 전 분야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업체고요. 이제 2019년 재무성과 기준으로 보면 한 3조 정도의 이제 임직원 수는 한 5,000명 정도 되는 규모를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정익 사업부터 시작해서 이제 무인기, 항공기 구조물, 이제 개조 개량 사업, 그다음에 이제 MRO, 그다음 훈련 체계, 우주 사업까지 이제 폭넓은 항공 우주 분야의 이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저희들 회사 소개를 마치고요. 제가 이제 오늘 발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여기 오신 분들, 이 이제 녹화된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이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용인데, 목적을 한 번 더 정의를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어렵게 RPA에 대해서 진행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경험으로 얻어진 인사이트를
지금 도전을 하시거나 아니면 RPA 도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확대를 고려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자리가 마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시작을 할 때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이게 이제 5월 달에 진행했던 내용과 컨텐츠에 대한 내용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변경된 내용은 저희들이 그만큼 5월 달 대비 지금 8월 달 현 시점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다시 성장을 하고 있냐에 대한 내용도 좀 보시게 될 거고요. 사실상 요 말고 다음에는 이제 양적인 성장 말고 질적인 성장을 나름대로 카이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성공을 했을 때 한 번 더 저희들이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 한 번 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카이의 RPA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들 뭐 RPA 도입 잘 아시다시피 내외부 환경에 저희들 뭐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부터 시작을 해서 워라밸, 그 절대적인 노동 시간의 감소, 그 다음에 ICT 신기술들에 의해서 이제 산업의 구조가 바뀌는 이러한 위험성에서 이제 좀 스피드 있게 생산성 향상을 시키고, 그 다음 스마트하게 업무 효율을 시키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자는 목적으로 보통 보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아니면 RPA 도입 같은 IT 신기술을 접목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뭐 저희들도 당연지사 이 RPA에 대해서 이제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인력 운영에 대해서 유연성을 확보하고 업무 품질의 향상을 줄 수 있다라는 뭐 솔직히 이제 업체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도 이제 RPA 도입을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은 조금 다른 업체와 조금 다르게 철저한 효과 검증을 1차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2018년 8월부터 18년 11월까지 철저한 사례 조사부터 시작해서 벤치마킹, 그 다음에 자체적인 솔루션 검증과 시범 과제를 도출을 해서 실질적으로 ROC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요. 총 이제 시범 과제 6개 과제 기준으로 해서 76%의 실질적인 효과를 봤다. 그거를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전사적인 이제 홍보 활동을 진행을 2019년 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진행을 했는데, 효과가 워낙 명확한 RPA이다 보니까 이제 킥인 과제로 디지털에 대한 킥인 과제로 선정을 했고요. 조직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RPA에 대해서 경영진에 대한 홍보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사 게시판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실 단위, 팀 단위까지 이제 조직에 대한 방문에 설명을 하면서 과제를 도출을 하게 됐고요. 그 결과 저희들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 총 327개의 이제 과제 풀을 확보를 했는데요. 이 과제 풀이라고 하면 뒤에도 여러 번 강조를 드리겠지만 RPA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추진 동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난 뒤에 19년 6월부터 해서 2020년 이제 1월까지 한 7개월 정도의 이제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진행을 했는데요. 요거를 진행할 때도 앞서 이제 효과 검증과 전사 홍보를 통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지식뿐만이 아니라 RPA에 대해서 전사적인 이제 플랫폼에 대한 컨셉까지도 준비를 하고 저희들이 RPA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전적인 목표로 저희들은 RPA 한 100개 과제에 대해서 한 7개월 정도 도전을 한번 해보자. 사실상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시작했을 때 RPA에 대한 사례를 봤을 때도 100개 과제를 그 단기간 내에 성공한 사례는 일단 없었고, 저희들이 효과 검증을 했었던 1차 이제 사례 조사 대비해갖고 시범 과제 했을 때 대비해서 한 40% 정도의 도전적인 목표를 반영을 하고 진행을 한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RPA에 대해서 운영 확대를 하고 있고요. 물론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질적인 부분에 대한 이제 발전도 저희들이 지금 도모를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20년 12월까지는 좀 더 많은 RPA에 대해서 확대를 하고 홍보를 통해서 효과를 조금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한 번 더 뒤쪽에서 강조를 드리겠지만 RPA는 홍보가 중요하고요. 과제에 대해서 확보를 하는, 과제에 대한 풀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장들에 대한 협조부터 시작해서 기개발되어 있는 RPA 과제에 대한 파생형 과제까지도 도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RPA가 단순하게 사람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반복적인 업무에 대해서 컴퓨터가 대신해주는 그런 부분만이 아니라 저희들은 인터페이스부터 시작해서 내외부망에 대한 이제 연계 관계까지도 가지려고 하는 용도도 좀 확대하는 컨셉으로 그 준비를 했고 그 RPA를 적용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RPA 프로젝트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이제 추진 방향은 저희들이 이렇게 잡았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좀 도전적인 한 40% 정도의 저희들이 이제 시범 과제를 했을 때 대비해서 40% 정도의 초과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 100개 과제를 우선순위를 선정을 해서 목표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6단계에 거쳐서 애자일 방법론으로 개발과 운영을 접목을 했고, 그 다음에 RPA에 대해 계속적으로 거버넌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역량을 내조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은 그 다른 타사도 물론 이제 중앙통제형, 중앙집중형 RPA에 대한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도 있지만, 대부분 다 최초에 이제 시작을 할 때 각 부분별로 RPA를 운영하면 어떻게 했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이제 주로 이제 아마 도입되어 있는 사례로 이제 확인이 되실 건데요. 저희들은 철저하게 이제 중앙집중형, 중앙통제형 그 RPA 운영 컨셉을 잡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운영과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포탈이 무엇보다도 중요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반영을 해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RPA 거버넌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발전 로드맵을 그리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과제를 개발해서 운영하는 컨셉보다도 앞으로 이 RPA를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고 사용할지에 대한 전반적인 발전 로드맵까지 그리고 이제 진행을 한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RPA에 대한 이제 카이의 이제 구축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앞서 일정 기준으로 보셨다시피 2020년 1월 달에 완성된 거 기준이고요.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보여드릴 거는 이제 7월 달에, 이 자료를 만든 게 7월 달인데, 이제 8월 달까지도 올라간 어느 정도의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잘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아마 눈으로 보실 수 있는 이제 결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2020년 1월까지 개발된 현황을 보실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카이는 중앙집중형, 중앙통제형으로 포탈을 가지고 있는데요. 포탈에서 과제에 대한 추이를 볼 수 있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시다시피 2019년 6월부터 착수를 했고요. 2019년 8월 달에 1차로 오픈을 했고, 2020년 1월 달 전에 저희들은 100개 과제라는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역량을 내조화시켜서 106개의 프로젝트가 종료될 시점에는 106개의 과제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포탈도 여기에 이제 맞춰서 과제 개발하고 맞춰서 마이페이지라는 과제를 실제 실행을 하고 운영을 할 수 있는 마이페이지를 1차적으로 오픈을 하고, 그 다음에 효과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2020년 1월에는 전체적인 100개, 106개의 과제와 같이 이제 포털도 같이 운영하는 이런 일정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요 과제를 보시면 7월 23일 날 기준에 보면 저희들이 125개로 요 앞전 대비해 가고 19개 정도의 이제 과제가 늘었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출장을 오기 전에 확인한 결과는 139개의 과제를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RPA 구축 결과가 되겠습니다. RPA 구축 결과를 보시면 저희들이 다른 업체에 비해서 양적인 성장을 상당히 단기간 내에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왼쪽 편에 보시다시피 조직 기준으로는 상당히 이제 특정 부서에 한정대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카이는 지금 2020년 7월부터 사업부제라는 조직으로 좀 바뀌었고요. 지금 이 현재 보시고 있는 화면은 저희들이 기능 조직일 때 기준에서의 이제 화면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능적으로 보시더라도 일부 이제 생산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경영이나 재무 조직에 좀 한정대가 있고, 나머지 개발 영역이라든지 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작은 이런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도 한 번쯤은 나오겠지만 그만큼 홍보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과제를 확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를 보실 수 있는 사실한 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이가 가지고 있는 이제 과제에 대한 이제 유형을 보실 수 있는데요. 단순하게 자료를 추출하고 가공하고 공유하는 단순 업무 사실상 위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양적 성장만을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RPA는 다른 IT 신기술이라든지 다른 업무 영역에까지도 확대를 하면서 질적인 성장도 같이를 해야 되는 숙제를 반드시 달성을 해야 RPA는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신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축 효과가 되겠습니다. 이 구축 효과는 여기 보시다시피 2020년 이제 4월 기준에서의 효과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8억 정도의 이제 금액적인 효과가 있었고요. 저희들은 이 효과를 산정하는 걸 두 가지 컨셉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사람이 하는 일을 로봇이 했을 때에 이제 감축되는 시간 한 82% 정도의 이제 성과가 나고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유휴 시간을 창출하는 그 시간까지 한 4,000시간 정도의 효과를 이제 저희들은 보고, 그 기준으로 해서 4월 달에 나온 금액이 한 8억 정도 실질적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다시피 3,500개 정도의 실질적인 RPA를 그 트릭을 해서 운영된 효과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사실상 이 재무적인, RPA는 재무적인 성과보다도 정성적인 효과를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업무의 적시성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유의시간 확보까지는 누구도 이제 RPA를 한 번쯤 들어보신 사람들은 다 아시는, 업체에서 이야기하고 효과라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저는 요 밑에 있는 그 RPA 적용을 통해 가지고 프로세스에 대한 표준화 기회를 확대한다는 게 저는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은 효과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뭐냐면 요 앞 페이지에서 보시다시피 어떤 특정 부서에 한정이 된 이유가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는데요. RPA를 한 번 쓴 사람은 절대적으로 한 번만 쓰고는 말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두 번, 세 번 자기 스스로 RPA 과제를 도출을 해서 저희들한테 개발을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말은 어떤 경우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프로세스를 표준화시키고 정형화시켜서 RPA 과제를 도출해서 온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전사적인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에 대한 혁신의 툴로서도 활용할 수 있는 게 RPA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7월 달에 보시는 효과입니다. 앞서 보셨던 8억 대비해서 지금 이제 한 14억 정도, 약 2배 정도가 올랐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제 출장 올 때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한 6천회 정도의 실제 트리거가 있었고, 지금은 한 16억 정도, 16억이 넘어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세이브 하는 것도, 앞에서 보셨던 그 시간 대비해서 1,500시간 정도로 한 얼추 2배 정도가 늘었고요. 지금 오늘 아침 기준으로는 한 1,600시간, 1,700시간 가까이 효과가 지금 나는 형태로 지금 돼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요 효과가 사실 한 2-3달 상간에 상당한 효과를 보실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포털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게 RPA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PA 포탈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RPA 포탈을 크게 많은 영역을 가져가지 않고요. 크게 이제 관리 기능과 이제 실행 기능으로 두 가지로 나누고, 관리 기능은 효과를 이제 광고를 하고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대시보드 형태와, 그 다음에 그 외에 관리자들과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운영이 제대로 잘 되고 있냐를 확인하기 위한 통계 기능,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과제를 런을 하고 예약을 하고 그 정보 관리를 기준 정보 관리를 하기 위한 마이 페이지, 그 다음에 헬프 데스크라든지 공지사항을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이제 실행 기능, 요렇게 이제 두 가지 컨셉으로 나누고, 크게는 이제 중분류로는 한 4가지 정도의 이렇게 포탈을 운영을 이제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포탈 화면을 한 가지씩 이제 짚어보면 저희들이 대시보드 화면인데요. 여기에는 크게 이제 ROI, 이제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률을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성공률, 그 다음에 이제 진행 과제에 대한 추이를 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사실상 경영진이라든지 관리자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이 ROI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워낙 이제 효과가 극명하게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게 RPA 과제다 보니까 비용인감 효과는 얼마지? 여기에 따라서 사람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고, 그거를 가시화시켜 놓은 대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사실상은 이제 성공률과 사용률이 되겠습니다. 사용률은 제가 이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고, 카이가 그나마 RPA에 대해서 조금 성공을 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영역이 이제 사용률인데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15개의 봇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타사 사례를 보면 100개 과제, 아니면 한 50개 과제, 제가 이제 조사한 결과로는 30개 과제나 50개 과제를 한 50개 이상의 봇을 운영하는 조직을, 아니면 회사를 봤습니다. 근데 하지만 카이는 지금 15개의 봇을 가지고 지금 150개 가까이 되는 과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안에는 아주 심플하지만 단순한 그 아이디어가 반영되어 있고, 그게, 사용률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이런 효과를 가져오게 된 계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공률입니다. RPA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서 뭔가 제공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 현업에 맞는 현업이 하는 일을 받아서 개발해주는 주로 이제 프로젝트고 과제이다 보니까 고객 만족도가 가장 우선시 돼야 되고요.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성공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들은 한 성공률이 한 88.7% 정도였고요. 그때 당시에 4월 달에 지금 현재로서는 한 90% 이상의 성공률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행 과제에 대해서 전체적인 추이를 관리하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털 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용률 부분인데요. 나의 과제 실제 예약을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그 나의 과제 영역과 그 다음에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률을 줄일 수 있는 예약 실행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저희들이 이제 아주 단순하지만 그나마 이제 보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극장 예매식 예약 컨셉을 적용을 했고요. 이 부분을 보시면 사용자가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들어와서 예약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받아가는 극장에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어떤 영화를 어느 시간에 어느 자리에서 보겠다라는 것까지도 예약을 하는 그런 컨셉이 적용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지금 효과를 많이 보고 있고요. 15개 보스에 지금 22% 정도 수준의 사용률을 가지고 140개, 150개 정도의 과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다른 데서도 상당히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이제 실적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전체적인 과제 운영 현황입니다. 이것도 이제 4월달 기준에 이제 자료긴 한데 지금 현재 추이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이는 반영을 해놓진 않았지만 보시다시피 저희들 2019년 12월 오픈했을 때 그러니까 전체적인 100개 과제가 다 오픈을 하고 난 이후에 각 과제별로 평균적으로 한 600개 정도 수준을 실제 실행을 하고 있고요. 오류율은 한 12% 정도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RPA에 대한 효과라고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 주말 사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일과 중 말고 일과 후에도 이렇게 24시간 그 24 이제 7이라는 실행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RPA는 이 효과에 의해 가지고 사람의 일을 대신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대신한다기보다는 차라리 RPA라는 별도의 근무자를 채용을 한다라는 컨셉이 더 맞다. 주말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이 하지 않는 시간에 보스를 통해서 일을 시킬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일의 툴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성공률 보시면 88% 한 12% 정도의 이제 실패율을 보이다가 저희들이 이제 성공률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7월달 말 기준으로는 지금 한 90% 정도 수준이고요. 한 2.1%포인트 정도는 지금 개선이 된 상태고 지금 현재 8월달 기준으로 이 수준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제 운영 현황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과제 운영되고 있는 과제가 지금 한 139개 정도 수준이고요. 오늘 기준으로. 지금 요거는 106개 기준에서의 과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100회 이상이 된 게 한 11%, 50회 이상이 된 게 한 7% 정도고, 10회 미만이 한 25% 정도 수준 되는데, 10회 미만은 주로 이제 월 기준에 일어나는 그런 과제가 되겠고요. 대부분이 다가 10회 이상의 이제 실행력을 가지고 요것도 효과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를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획득할 수 있는 극장 예매식이 효과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보시면 시간 기준으로 보면 한 번 런을 시켰을 때 1시간 미만이 거의 한 75%, 74% 정도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10분 미만도 마찬가지인데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저희들 성과를 보시다시피 이게 80% 정도의 시간을 단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 10분이면 80분짜리를 10분에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100분짜리를 거의 20분에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 70분 되는 거 아니면은 2시간 넘어 되는 거를 한 10분 만에 해결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사람이 했을 때는 어마무시한 시간이 이제 소비가 되는 이런 형태의 임을 인지를 하고 요 시간대는 보시는 게 맞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만족도입니다. 사용자 만족도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공률과 실패율에 상당히 크게 좌우를 하고요. 지금 RPA에 대해서는 과제를 개발해서 받아서 자기가 활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92.5% 정도 수준의 상당한 만족도를 가지고 있고요. 현업이 이제 초기 단계에 RPA를 개발하기 위해 초기 단계에는
프로세스에 이제 자기네들이 인볼브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프로세스 측면에서는 약간의 불만도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87.2%라는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 이제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VOC를 보시면 RPA 프로세스를 개선해 달라는 부분과 현업의 소요 시간을 좀 최소화시켜 달라. 그 다음에 이제 적용 범위를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부분이 있지만 가장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에러가 안 생겼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시작과 끝에 대한 피드백이 좀 정확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리에 집중을 좀 하셔야 되고요. 이게 전반적인 발전 전략 로드맵에 반영이 되고 운영이 됐으면 하는 거를 조언을 좀 드리고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까지는 카이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제 구축 사례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카이가 어떻게 RPA를 발전을 시켜 나갈지에 대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공교롭게도 이제 오토메이션 애니웨어에서 RPA 여정 3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고맙게도 이제 저희들은 이제 어드밴스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드밴스 단계라고 이야기하면 단순하게 저희들이 최초의 프로젝트를 7개월 동안 했을 때에 개발한 과제가 한 100개 정도에 이제 육박을 하다 보니까 단기간 내에 100개의 목표를 달성했다라는 컨셉에서 이제 어드밴스 정도로 이제 평가를 실질적으로 했지만 저희들은 양적인 성장에 머물지 않고 질적인 성적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로드맵을 저희들이 이렇게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RPA에 대한 전체적인 트렌드는 잘 아시다시피 단순하게 업무 자동화에 그치지 않고 다른 인공지능, 빅데이터나 인공지능과 융합을 통해 가지고 최종 진화는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체계의 베이스가 되는 그 기술로서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지금 트렌드가 지금 가고 있는 상태고요. 사실 아직까지는 뭐 저도 경험상으로는 인공지능과 융합됐다라는 거는 아직까지 확인은 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도 가고자 하는 트렌드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하고 저희들 발전 방향도 일단 2020년은 확대를 조금 더 하면서 2021년에는 프로세스 마이닝이나 머신러닝 기술과 좀 융합을 하는 걸로 지금 지금 컨셉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는 전반적으로는 2022년 이후에는 개인 업무를 지원을 하는 자동화 플랫폼으로 좀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2020년까지 계속적으로 전사적인 확대를 통해 가지고 양적 성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신기술 융합을 통해서 질적 성장까지도 저희들은 도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지금 현재 뭐죠? 2020년 쇼케이스, RPA 쇼케이스를 준비하는 이제 주간 업체에서 코비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달라는데요. 저는 코비드보다는 사실상으로는 이거는 기업의 생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그냥 단순하게 RPA를 도입하는 게 RPA만 도입했다고 성공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RPA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을 위한 신기술과 융합과 변화와 혁신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컨셉에서 저희들도 RPA를 도입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꼭 하셔야 된다. RPA뿐만이 아니라 변화와 혁신을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거기에 컨셉은 좀 실질적이고 선행 연구를 통해서 효과를 검증을 하고 분명히 활용과 확대 방안에 대해서 구체화를 시키는 실질적인 컨셉을 잡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명확한 목적론과 목표를 가지고 중단기적이고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해서 실천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효과에 대해서 분명히 가시화시키셔야 되고, 그거를 내재화시킴으로써 발전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이제 실리 중심의 이제 목표와 로드맵을 수립하셔가지고 가시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RPA에 대해서 발전 실행 전략을 이렇게 크게 4가지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RPA에 대해서 전문 역량을 좀 확보를 하고요. 이는 지속적인 성장과 질적 성장을 주도할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요걸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이제 RPA가 가야 될 IT 신기술을 분석하고 융합을 주도를 하기 위함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개발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폐기,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만족도를 제고를 시키고 지속적인 확산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IT 신기술 융합을 통해서 비즈니스 적용 범위를 확대를 하고 자동화 수준을 확대하기 위한 기술을 계속적으로 고도화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안정적인 운영과 그 다음에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서 RPA 룸을 운영하기도 하고 중앙 집중형 통합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 하나하나가 따로 개별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1과 2, 3, 4를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지금 현재 RPA에 대해서 전체적인 ISP, 그러니까 저희들 이제 디지털 정보화 전략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따라서 이제 또 다른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접목을 하고 있는 예를 조금 들어드리면요. 저희들은 방산업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물리적 완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즉 내부망에서 외부망을 접속할 수가 없고요. 별도의 외부망 이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접속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은 외부망에 있는 정보를 내부망으로 끌어들이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은 외부망의 RPA 봇을 개별적으로 카이의 외부망 RPA 봇을 운영을 하고요. 여기에 따라 이제 비즈니스 인포메이션을 이제 게들링을 하고 그거를 이제 내부망으로 옮겨서 타겟되는 시스템에 던져주는 이런 구조를 지금 구상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세팅을 했고, 아마 지금 현재 카이가 하고 있는 이제 EIS 프로젝트에 아마 최초로 적용이 돼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간의 이제 인터페이스에 대한 이제 패러다임 변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이제 시스템들이 각각이 가지고 있는 랭귀지가 다르다거나 구성 요소가 다르다 보니까 펑션 위주로 이제 인터페이스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은 RPA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 컨셉에서의 인터페이스를 지금 타겟 시스템으로 이제 던지는 이런 컨셉을 적용을 해서 인터페이스에도 조금 다른, 기존에 해왔던 방식과 좀 다른 이런 컨셉으로 지금 RPA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요 앞전 4월달에 발표했던 내용과 크게 차이는 나지 않지만, 중간중간에 보시다시피 카이는 4월달 이후부터 시작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과제도 추가적으로 도출이 되고 개발하고 운영되고 있고, 또 다른 방향에 아니면 또 다른 IT 신기술과에 접목할 수 있는 게 따로 없을까라는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종합적으로 시사점을 몇 가지 짚어드리면, 앞서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실질과 실행, 실리의 전략을 꼭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RPA뿐만이 아니라 모든 프로젝트가 다 그렇겠지만 운영에 대한 가시성을 반드시 확보를 하시고, RPA는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진행에 대한 원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분명히 과제를 많이 발굴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한 없이 무슨 과제든 어떠한 부분이더라도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컨셉에서 이제 어떤 과제라도 개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나름대로 컨셉을 좀 가지시고, 그 다음 눈높이에 맞춰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 집중을 하시는 게 RPA에 대한 이제 성공의 지름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좀 정리를 드리면요. 보통의 기업들이 RPA를 도입할 때 저게 진짜 효과가 있을까라는 컨셉에서 아마 조금 이제 최초에 도입할 때는 양적 성장을 좀 장기화시키고 진짜 효과를 보고자 가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장기적인 정체와 이거는 실패, 동력을 상실해서 실패를 하는 지름길이지 않나 싶고, 카이는 최초에 이제 도입을 할 때 효과는 분명히 짧은 기간에 검증을 했지만 도전적인 양적 목표를 가지고 퀀텀 점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 사례를 봤을 때. 그 다음에 양적 성장도 지속적으로 도모를 해야 되겠지만, 다른 IT 신기술과 융합을 통해서 기술을 보다시키고 질적 성장을 해야만 이제 최종적으로 효과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지만, RPA로만은 절대적으로 성공을 할 수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RPA가 다른 신기술, 빅데이터 분석 기술과 그 다음에 이제 AI 기술과 다른 기술과 반드시 융합을 통해 가지고 복합적인 성장을 도모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지름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때까지 긴 시간이나마 짧은 시간 이제 제 발표에 대해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발표는 조금 그거 했지만 실질적으로 카이의 사례는 아주 우수하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 한 번쯤 오셔가지고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 언제든지 저희들이 사례를 제공해줄 자신감이 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발표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제 강의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기회가 된다면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